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08% 약보합, 코스닥은 0.10%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해줬고요. 이제 시장이 여기 고점 부근에서 SVB방크 파산 이슈가 나오고 나서 3일 급락, 급반등, 그 다음에 다시 급락, 급반등, 오늘 오전에 급락, 그리고 다시 장중에 반등. 이런 식으로 냉탕온탕, 냉탕온탕 왔다 갔다 하는 퐁당퐁당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요즘같이 이런 뉴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조금만 이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악재든 호재든 나오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이런 흐름에서는 어제 방송 썸네일 제목으로 제가 달아드린 것처럼 이런 퐁당퐁당 장세는 리듬을 잘 맞추지 못하면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오르면 내일도 더 오를 것 같고 하락하면은 내일도 더 내릴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박스 장세에서 변동성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장세에서는 오른 날은 이 약물고 좀 매도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고 급락이 나오면 공포스럽고 무섭지만 매수 관점을 가져보고 이런 식으로 박자를 좀 잘 타야 좋은 뭐 이제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장세입니다. 이게 이제 엇박자 타면은 시장 반등 나올 때 따라 샀다가 다음날 급락 나올 때 팔고 그 다음날 또 반등 나오니까 따라 샀다가 그 다음날 뭐 오늘 오전 같을 때 크레딧 스위스 뉴스도 또 있고 그랬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또 팔면은 장중에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엇박자 타면 정말 매매하기가 이제 힘들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반등시 조금 아쉽더라도 매도 이런 관점으로 좀 트레이딩을 해주시는 게 좀 알맞는 그런 장세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제가 방송하는 23년 가장 많이 언급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거의 1월부터 이제 3월까지 이어진 시장의 어떤 반등장 속에서 주도 테마의 시작을 알렸던 종목이죠. 로봇 테마 그 다음에 AI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차 전지 쪽까지 이어졌고 2차 전지 찍고 이제 다시 지금 로봇 쪽으로 순환매가 또 돌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엊그제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요날 제가 방송에서 얘는 이 가격대를 만약에 다시 넘겨서는 그림이 나오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상한가 갔던 가격 있죠. 87,200원. 이 가격대를 만약에 다시 넘기는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 한 번 더 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멘트를 이때 드렸는데 그 다음날 종가까지 가져다 놨고요. 저도 당연히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종가 베팅을 해가지고 시간에서 팔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간밤에 이제 미국 선물이 폭락하고 유럽 증시 막 폭락하고 이러니까 역시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오버나잇을 하는 게 아니지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에서 그래도 최고점이 7% 먹고 팔았는데 굉장히 잘 팔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야, 오늘 갭이 15% 뜨고, 뭐, 아무튼 이렇게 갔고, 뭐, 장중에 이제 조금 매매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제는 제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저도 종배해서 잘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아무튼, 이제 레인보우는 요 가격대를 넘기면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흐름 안에서 뉴스까지 또 나와줬죠. 삼성전자의 지분 추가 매수 뉴스가 있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인수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뉴스였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였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 재밌으시라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오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닫게 되면 저는 뭐 S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단기 과열도 있고 이틀 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후발주들 중에서 누구 하나가 시간에서 좀 크게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빼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던 게 이제 SPG도 빼야 되겠죠. 얘도 이틀 상승의 단기 과열이니까요. 더 오르긴 힘들죠.
그래서 뉴로메카가 오늘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고, 뉴로메카에 대한 차트 해석을 또 해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신규 상장주 매매하는 법에 대해서 방송에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거든요. 뉴로메카가 상장 당시에 고점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상승을 해서 여기서 한번 맞고 밀립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상장 당일에 고가권을 뚫어내죠. 뚫고 만약에 이 가격이 이 지지 구간, 그러니까 저항이었던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 가격대로 오면 여기가 이제 지지가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날까지는 너무 아름다웠죠, 사실은. 여기 딱 이렇게 지지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거의 다 21선 눌림목이기도 했고요. 근데 다음날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서 쭉 한번 밀렸어요. 근데 얘가 다시 이런 식으로 밀고 올라오면서 이 가격대를 재차 돌파하고 오늘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거기다가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으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얘가 한번 땡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뉴로메카를 제가 종가 베팅을 했거든요. 종가 베팅을 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간에서 상한가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일 한번 누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진짜 재밌는 얘기입니다. 매도 걸어놓고요. 1 보고 있었어요. 매도 걸어놓고 한 1.5% 손절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매도 걸어놓고 1 보고 팔린 소리가 나가지고 왔거든요. 컴퓨터 앞에 다시 앉았어요. 29,050원에 제가 팔았습니다. 진짜 팔리자마자, 그러니까 팔리기 전에 38분에 뉴스가 이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뉴로메카를 하나랑 포스코 쪽에서 인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38분 52초에 나왔는데, 제가 걸어놓고 다른 일을 보러 갔다가 팔리는 소리를 듣고 왔기 때문에 팔리고 나서 이제 이 뉴스를 본 거죠. 그러더니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더라고요. 와,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레인보우는 비중을 좀 실어서 먹었고,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비중을 뭐 많이는 실진 않았긴 하지만, 와, 기분이 정말 좀 나쁘더라고요. 아무튼 뭐 웃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예전에 그 로봇주들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럴 때나 참 뭐 계속해서 봐야 되는 테마고, 이대로 죽기보다는 저는 한 번 정도는 더 시세가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제가 방송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항상 제가 어떤 테마나 섹터에 대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 가는 경우는 잘은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보면은 어떤 테마가 이 테마는 이대로 죽기보다는 한 번은 더 시세가 날 것 같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한 번 정도 눌러요. 한 번 정도 하락 파동이 나오고 나서 그때 그러고 나서 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방송이란 게 그렇잖아요. 제가 좋다라고 말하고 바로 다음날 간다든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줘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는 것 같은데, 좋다라고 말하고 나서 이렇게 예를 들어 하락이 나오면 저를 이제 또 욕하시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봐야 제가 좋다라고 했던 부분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은 또 많이는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항상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어떤 테마나 섹터가 좀 좋다고 말씀드리면 바로 사지 마시고 한번 눌릴 때 기다렸다가 사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레인보우 시간에서 다시 상한가 일단 좀 말아줬네요. 아무튼 뭐 계속 얘네들은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로봇 애들이 너무 세버리니까 2차 전지가 안 그래도 너무 2차 전지 애들은 좀 과열이라서 쉬어야 되는 구간에 왔었어요. 근데 딱 그런 타이밍에 뉴스도 나오고 로봇주들이 주도 테마에 대한 어떤 바톤을 넘겨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로봇주들은 다 좀 좋아요. 뉴로메카도 뭐 내일 갭 띄우고 예를 들어 시세가 좀 나게 되면 뭐 정고점 터치 혹은 뭐 돌파까지도 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일 거고, SBB 테크도 또 내일부터 또 신고가 가겠죠.
근데 너무 또 단체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조금 왜 이렇게 급하지? 너무 급하게 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또 드네요. 그래서 내일 얘네들이 갭 띄우고 밀리는지 갭 띄우고 양봉을 유지를 해주는지 이런 부분도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니드도 제가 요때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얘가 뽑고 반등도 없이 죽였는데 보통 상한가 보내고 이렇게까지 반등 없이 죽이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진짜 털고 완전 이제 세력이 뭐 이탈해버린 거 아니면 이것조차 어떤 매집의 작업인 거. 최근에 보시면은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날 장대 양봉을 뽑고 나서 이제 시간에서 하한가를 보내고 다음날 급락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뭐 한가 갈 만한 그런 뉴스도 또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빼고 다시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뽑고 너무 약간 좀 의도적으로 이유도 없이 뺀 다음에 당연히 하한가 갈 만한 악재가 나와서 빠진 거면 이거는 뭐 너무 이렇게 긍정회로를 돌리면 안 됩니다. 근데 카나리아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아무튼 하한가 갈 만한 악재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애가 다시 이렇게 올라쳤을 때는 오르면서 이 장대 양봉을 발생시켰던 날에 뭐 최소 고점이랄지 뭐 종가랄지 이런 부분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조금 수상하게 보기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지금 보시면 소니드도 얘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롤링을 하고 있는 건지 뽑고 죽이고 다시 이렇게 뭔가 차트 흐름을 만들어 가길래 얘가 진짜 세력이 이탈한 종목이라면 이렇게 죽어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방송에서 제가 멘트를 좀 드렸었어요. 조금 수상해 보인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또 죽였다가 한 번 여기서 또 죽였다가 상한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다시 죽이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뽑고 죽이고 돌림, 뽑고 죽이고 돌림, 뭐 이런 패턴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죽으면은 뭐 좀 힘든 구간이 또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모르죠. 이때랑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얘랑 뭐 다물 멀티미디어는 뭐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듯 하다가도 최근에는 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애들은 어제 이제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시간에서 갭을 좀 많이 띄웠기 때문에 오늘 갭 띄우고 빵 한번 치면서 약간 고점 시그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어제 좀 드렸었거든요. 오늘 장대 양봉을 만약에 뽑았으면은 뭐 피날레 슈팅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과열을 넘어선 약간 이제 광기의 구간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제 어제 제가 예상했던 대로 2차 전지는 고점이 만들어지건 한 템포 쉬어가건 어찌됐건 여기서 더 가긴 조금 힘들어 보인다. 뭐 하루 이틀이든 2, 3일이든 좀 이렇게 이제 쉬어가는 구간 혹은 뭐 고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오늘 캔들 보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오늘 뭐 거래량도 별로 안 터지고 뭐 오전에 슈팅도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온 거 보니까 혹시 뭐 이런 식으로 이틀 눌렀다가 뭐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얘는 일단은 하루 이틀 뭐 2, 3일 정도는 쉬어가겠다. 쉬는 구간 안에서 어떻게 조정을 받고 5일선을 좀 지켜내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좀 조정 구간에서 얘네들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2차 전지 섹터 전체의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이제 못 가니까 뭐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 분위기가 좋진 않았죠. 거기다가 로봇 테마가 워낙 수급이 많이 쏠려버려서 레인보우가 거래 대금이 1조 실렸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바람에
2차 전지 쪽은 좀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에코 형제들이 좀 약했고, 대신에 뭐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에코 형제들이 쉬면은 혹시 그 다음 순환매가 저는 폐배터리 대장이었던 코스모 화학이랑 코스모 신소재로 수급이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멘트를 어제 분명히 드렸는데, 오늘 코스모 화학이랑 신소재가 4% 6% 이렇게 올랐고요. 저희 리딩방도 코스모 화학을 지금 2번 정도 트레이딩 했거든요. 원래는 이제 시장이 사실은 지금처럼 불안하지 않으면 저희 리딩방에서 코스모 화학을 여기서 샀었거든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일단 팔고 오늘 오전에 다시 여기서 사서 지금 홀딩 중인데, 시장이 지금처럼 불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사서 그냥 홀딩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 5만 원이나 이 정도까지 아마 지켜봤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몇 프로인가? 뭐 한 10에서 뭐 못해도 한 10에서 20% 사이까지 목표가를 잡고 아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워낙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눌림으로 이렇게 가줄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꺾일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시장이 뭐 폭락이 나온다던가 하게 되면 얘네라고 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제 방망이를 짧게 잡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고요. 아무튼 어제 멘트 드린 대로 폐배터리, 그러니까 에코프로 애들이 쉬면 폐배터리로 순환매 한번 돌고 그 다음이 아마 리튬 애들일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 이렇게 공략을 좀 했고요. 일단 분위기 뭐 일단 좀 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금양 얘로 순환매가 돌아주는지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유럽판 ILA라고 부르죠. 원래 14일이었는데 지금 16일 날이 발표로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16일, 현지 시간으로 이제 16일 탄소 중립 산업법과 핵심 원자재법이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요거 이제 수혜주로 거론이 되는 게 일단 수면 위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은 폐배터리 관련주고요. 근데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시세가 좀 많이 나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인지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유로판 IRA 법이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 시세가 날 수도 있는데, 또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두 개 다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폐배터리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모학을 수익권에서 홀딩을 하고 있지만 분위기 안 좋으면 여차하면 그냥 던져버릴 거고요. 분위기 좋게 흘러가면은 뭐 5만 원이나 이런 구간까지 좀 끌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폐배터리 애들도 시세가 좀 이어지는지 재료 소멸로 가는지 이 부분을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성일하이텍, 세빛캠 차트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일단 뭐 코스모 화학이랑 코스모 신소재, 그러니까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주면 우리가 굳이 뭐 대장 종목을 안 해도 곧잘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이 불안할 때는 무조건 대장으로만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혜로 지금 시장에서 많이 그렇게 거론이 되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 탄소 중립 관련주랑 아마 태양광 관련주도 굳이 우리가 뭐 뽑아보자라고 하면 수혜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 중립 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이렇게 주도 테마까지 되기는 좀 힘들긴 하죠. 애들이 조금 가벼운 면이 있어서 뭐 KC 코트렐이나 이미 한 번 정도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이때 한번 움직였고 요때 한번 움직임이 있었는데, 뭐 흐름이 뭐 완전히 죽었다라고 보기는 저는 힘든 것 같아서. 근데 약간 이제 너무 좀 애들이 가벼워서요. 한번 그냥 슈팅 나왔다가 죽을 확률이 또 높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KC 코트렐이나 KC 그린홀딩스나
뭐 이런 애들 한 번 정도 튀어주는지. 그리고 얘가 조금 이제 제 눈에는 사실 살짝 수상한데, 제가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이때 캠트로스가 기억이 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캠트로스가 정확히 딱 요때 아니면 이날이었을 겁니다. 2차 전지가 이제 중대형주에서 수급이 소형주 쪽으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크고, 2차 전지 소형주 중에 지금 제가 끼도 좋고 움직임이 나올 만한 종목 중에 캠트로스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때.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또 오르기 시작해서 한 30% 넘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그린케미칼이라는 종목이 리튬이온 배터리, 예전에 뉴스가 한번 있었던 적도 있고, 그다음에 무음극 배터리로 이때 당시에는 상한가 가고 급등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번 움직여줄 만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탄소 중립 재료까지 있어서 2차 전지로 가든 탄소 중립으로 가든 뭐 둘 중에 하나로 좀 가줘라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시장원장 분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로판 IRA 법으로 혹시 뭐 태양광이, 왜냐면은 혹시 이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좀 빠지면 또 수급이 또 이동할 때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순환매가 조금씩 뭐 돌 가능성은 있는데, 저도 뭐 이 종목 계속 보고 있어요. 현대에너지솔루션, 지금 하나솔루션이 거래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뭐 제가 한 이때쯤인가 신재생이랑 태양광 쪽이 한번 순환매 돌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나서 한번 올랐고, 이날도 말씀드리고 나서 뭐 시간에 오르고 그랬었네요. 아무튼 뭐 대명에너지랑 해가지고 한번 그냥 단기 시세 주고 죽어버렸거든요. 얘네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일단 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고, 아무튼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저는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여기서 뭐 무너지거나 폭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전제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런 차트상의 어떤 자리, 시세를 한번 충분히 내고 이평선을 모아가는 과정 안에 지금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이제 수렴의 어떤 구간, 이렇게 수렴의 어떤 변곡 구간 안에서 한번 이렇게 올라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이미 뭐 오르고 있는 애들보다는 아직 좀 덜 오른 애들 소개를 좀 많이 시켜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2차 전지주 중에 좀 아직 덜 오른 애 중에 좋게 보고 있는 종목 두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첫 번째가 윤성 FNC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탑 머티리얼이었고, 사실은 윤성 FNC를 더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소개를 드렸던 거죠. 둘 다 이제 신규 상장주고요. 최근에 뭐 잠깐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금양 그린파워. 금양 그린파워도 보면은 지금 신규주인데 2차 전지 관련주여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좀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고 투심도 좋죠. 그래서 윤성 FNC를 어제 추천을 좀 드렸는데 오늘 슈팅이 좀 나아졌고, 뭐 탑머티리얼도 윤성 FNC에 비하면 이미 이제 얘도 어떻게 보면 시세가 한 번 정도는 나왔던 거라서 여기서 어떤 조정 구간을 좀 거치고 다시 한번 갈 수 있을지, 이런 자리들을 깨면 좋진 않겠죠. 한 5만 원 정도를 깨지 않고 흐름을 만들어 가게 되면 이렇게 가다가 한 번 정도는 더 시세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어제 이제 중점으로 말씀드린 거는 윤성 FNC였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바로 이렇게 가주니까 또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허브 뉴스가 좀 나와주면서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로 쏠렸던 수급이 어디로 갈까 좀 뭐 찾을 만한 타이밍이었다라고 봐요. 과열 구간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테마적으로는 로봇 쪽으로 오늘 수급이 쏠렸고, 섹터는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SFA 반도체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 SNS텍, 뭐 FST, 가온칩스, 뭐 AD 테크놀로지, 뭐 이거 외에도 IT 반도체 종목들은 또 워낙 많죠. 어,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진짜 테마 장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뭐 삼전이랑 SK 하이닉스가 움직였을 때 항상 보면은 원래는 반도체 애들도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삼전이랑 SK 하이닉스가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제 뉴스발로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 이제 시장이 뭐 불안해서 그런지 요즘은 정말 테마 장세라는 느낌, 뉴스 장세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래도 반도체 종목들 반등이 좀 골고루 나와준 하루였는데요. 좀 뭐 단발성으로 끝날지 이 테마가 조금 더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들도 워낙 한번 뭐 바닥권에서 오른 척 하다가 또 역배열로 내리고, 한번 오른 척 하다가 또 꺾이고, 이런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점 낮아지고 하향하던 추세를 이번에는 확실히 좀, 바닥을 다지는 것 같은, 돌리려고 하는, 이렇게 쌍바닥 이렇게 나왔다고 치고 거래량도 터져줬기 때문에, 음, 최소한 여기 이제 241선 터치 혹은 뭐 돌파 후에 안착까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뭐 추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FST도 뭐 계속 보고 있던 종목이긴 한데, 얘도 여기서 시세를 한번 이렇게 냈고요. 이 시세를 낸 기준봉, 그러니까 요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시세가 났다라고 치면, 이 기준봉을 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까지 훼손을 하지 않고 어찌됐건 이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움직임에서 혹시 이런 저항대를 다시 돌파하는 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렇게 되면 뭐 2차 시세로 이어지는 흐름, 요렇게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